네, 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구축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일어난 최고의 일로 꼽았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모양새인데요.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미 실무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회담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문답을 하다가 탈레반과의 협상 결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기자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북한과 너무 좋은 관계다. 이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자들 질문도 하지 않은 데서 북한에 대한 이런 관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6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의 좋은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이 좋은 관계 실제 모습은 지난 1월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축전을 보냈잖아요. 네. 또 그리고 계기시마다 친서를 보낸 것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고, 네. 이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이랄까요?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또 비핵화의 취적이 내년도 재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북측 대표로 등장했죠. 이 김명길 대사.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가요? 이 북한의 김명길은 59년생, 아마 원래 만 6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과거 경력을 보면은 유엔 대표부의 참사관과 공사를 거쳐서 원래 초까지 베트남 대사를 지낸 인물이고요. 네. 이 비핵 평화, 이 북미 관계 정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외교관이면서도 협상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새롭게 등장한 이 김명길 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이 부분도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 이 부분은 어떤 게 될까요? 이 북한이 인식하는 리비아 모델은 아마 외형상으로는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이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비핵화 후의 체제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전복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의 이런 비판과 또 리비아 모델의 비현실성을 감안해가지고 비핵 평화 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제재 등을 좀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까지 경질을 하면서 리비아 모델 대체를 할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과 미국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또 계기시마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큰 그림 하에서 이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 선언을 내놓고 또 한국은 개성공단과 건강상감각 재개를 내놓은 소위 굿 이너프 딜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북한과 미국이 좀 우리의 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한미동맹에 토대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곧장 남북 대화도 재개한다는 이런 양 정상의 합의가 나온다면은, 네. 한반도의 비핵 평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뭐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연설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시점이 시점이니만큼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사안들이 기조 연설에 좀 담길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의 핵심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겠죠. 네. 둘째는 이 기후 문제라든지 빈곤 대처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또 필요할 수 있겠지요. 네. 아마 세 번째로는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상당히 중견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견 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동력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제도 안정과 경제발전 장애물 제거에 대해 일종의 그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다시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미 실무 협상 재개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으로 날짜가 잡힐까요? 보통 이렇게 날짜를 잡는 것은 이 북미 양측의 국내외 정치 일정과 연관되겠지요. 네. 일단 북한이 9월 하순쯤으로 예고를 했고, 그랬죠. 또 문 대통령께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6일까지 미국에서 또 정상 외교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10월 초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이 모든 이런 이 관계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네. 아마 9월 29일 전후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을 것 같은데 만약 다음 주에 정말 북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실무 협상의 관전 포인트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어떤 걸 제시를 할까요? 이 미국은 지난 한우 회담에서 제시한 이 플러스 알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알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좁게는 북측 지역의 2군데 정도의 북한 농축 시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중간 정도는 핵 미사일 시설 이런 부분을 또 지칭할 수도 있고 네. 가장 넓게로는 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는 모든 대량살상 무기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2군데 정도의 어신가는 농축 시설이 플러스 알파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그러면 뭐 미국이 북한에게 줘야 될 것도 있겠죠? 그건 어떤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채택 같은 것은 좀 기본적이고, 네. 더 나아가서 좀 상징적으로 민생 관련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 2개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네. 그러나 또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좀 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분석을 해봅니다. 네. 지난 몇 차례 협상에서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고 예상이 오갔지만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는 상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또 쉽게 협상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이 비핵화를 하고 싶어도 현 단계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고, 네. 특히 또 미국은 이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까지가 일종의 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이 북한도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해야 할지, 네. 좀 정치적 판단이 서로 간에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한 번의 실무회담으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두서너 차례 실무회담 이후 아마 연말을 피하면서 11월 중으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9월 말, 다음 주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까지도 이제 잘 순조롭게 출발을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모진 교수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